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언제나 명품 주식을 찾는 주식강의연구소 신대표입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그 영상을 좀 찍는 것 같은데 요즘 한 주 한 주가 굉장히 빨리 가는 걸 느낍니다. 지난번에 그 시장이 좀 반등이 나온다고 그 영상을 이제 한 편 그렇게 좀 올리긴 했는데 그 다음날에 이제 지수가 좀 이제 많이 빠지고 나서 이제 반등 흐름이 좀 이어지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그 영원한 하락은 없다는 건데 일단 오늘의 이제 방송 주제는 지수가 반등이 나오잖아요. 시장 대응 방법과 앞으로 급등이 가능한 관심주들 주미남 어플에서 이제 공개를 제가 해드리니까 여기에 있는 그 주미남 어플 한 번씩 이제 꼭 다운받아 주시고 지금 여러분들의 이제 관심하고 사랑으로 다시 이제 어플이 활성화가 됐으니까 제가 종목과 시황 꾸준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뭐 다들 한 번씩 다운받으셔가지고 잘하시는 분들은 이제 혼자 잘 하시겠지만은 좀 주식에 대응이 어려우시거나 좀 이제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개별 뭐 솔루션이 필요하신 분들은 다운 받으셔가지고 좋은 결과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일단 뭐 금일 영상 주제는 그 시장의 대응과 앞으로 급등이 가능한 그 관심주 거기에 대해서 좀 공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그런데 그 전에 우리는 지금 금리에 대해서 이 상황을 지금 맞고 있잖아요. 여태까지 그 시장이 빠진 이유는 그 금리가 오르고 그 와중에서 이제 저희가 파생된 뭐 경기 침체라든지 경기 축소라는 거죠. 그러니까 경제학자들이 걱정하는 그 경기 축소는 좀 이제 어떤 개념이냐면은 보통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그 파월 의장이라든지 그리고 뭐 한국의 뭐 총재라든지 뭐 전 세계에는 은행 총재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의 그 관심사는 보통 이제 경제인데 항상 이제 고용 vs 물가 이게 시소 게임 같은 건데 결국에 이제 이게 균형을 이루어야지만 그 시장도 안정적이겠죠. 예전에 코로나 때로 돌아간다면 당연히 그때는 고용이었어요. 왜냐하면 자영업자들이 좀 이제 많이 망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사람들도 일자리를 좀 많이 잃었죠. 그래서 그때는 돈을 풀었습니다. 그 경제를 부양시키기 위해서. 지금은 이제 리오프닝이 오면서 안정화는 되었어요. 미국도 사실 지금 완전 고용 상태고 5월달에 그 4월 고용 동향 보니까 일자리는 굉장히 지금 널려있는 상태입니다. 사람이 없을 뿐이지. 그러니까 지금은 뭐 파월 의장이든 한국은행의 뭐 총재든 지금은 뭐 물가 쪽으로 기울고 있는데 결국에 그 균형을 맞춰야 되니까요. 아무튼 물가를 좀 잡기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거. 고용에는 크게 관심이 없을 것 같고 항상 근데 주식시장에 돈은 그 한정적이죠. 자원도 한정적인데 공급하고 수요가 좀 이제 맞지 않는 현상이 좀 발생을 하다 보니까 원래 우리가 그 돈을 풀 때만 해도 그 인플레이션 그 문제는 그 제기가 항상 그 되었습니다. 이 문제는 항상 제기가 되었는데 우리가 그 예상치 못한 그 악재를 맞았잖아요. 악재. 그게 바로 이제 러우 전쟁이겠죠. 러우 전쟁이 이제 터져가면서 곡물 그리고 이제 최대의 빵 바구니라고 불리는 그 흑해 러시아가 봉쇄를 하면서 이제 수출을 못하게 하고 그리고 러시아는 그 자원이 있지 않습니까? 석유도 있고 에너지도 있는데 이게 뭐 수출 금지 이게 되니까 결국에 원자재 가격도 이제 폭등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경제학자들이 말하는 그 경제 축소의 개념이 뭐냐면은 물론 이런 폭등 같은 경우도 있는데 중동이 한 이제 전 세계의 석유를 뭐 70% 정도를 이제 뭐 차지를 하고 있죠. 러시아가 20%뭐 기타 10% 정도. 그러니까 저 기타 국가는 그 평소에는 그 산유국이긴 한데 석유의 그 불순물이 그 많이 끼어가지고 뭐 활용도 이게 좀 이제 낮은 국가예요. 예를 들면은 뭐 캐나다 같은 국가가 있겠죠. 근데 뭐 지금 상황이면은 뭐 채굴을 할 수도 있겠죠. 아무튼 그 결국에 러우 전쟁이 일어났고 뭐 석유 수출 뭐 중지를 당하면서 석유는 근데 원래 있어야 될 그 생활 필수품인데 사려는 사람들은 그대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100만 명이라고 치면은 여기에 그냥 80만 명분 요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폭등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근데 걱정을 하고 있는 그 분야는 뭘로 예를 들어 보냐 그래 그 백화점이라는 게 있다고 칠게요. 그 백화점 그러니까 그 지금 경기 축소 그 스태그플레이션 여기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청담동 뭐 편집샵 뭐 강남 뭐 위버럭스 뭐 하나 뭐 갤러리아 그 뭐 명품관 근데 여기는 이제 수요층이 그 뚜렷하잖아요. 왜냐면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뭐 수입이 되시는 분들이니까.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뭐 오른다고 해도 그렇게 뭐 체감하지 못합니다. 왜? 여기는 소비층이 좀 틀립니다. 그런데 생활 이제 형편이 약간 이제 여유가 없으신 분들은 어떤 걸 줄이냐면은 자기가 이제 기존에 누리던 걸 줄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여유롭지 못한 사람들은 뭐 에르메스라든지 뭐 샤넬이라든지 뭐 톰브라운 뭐 이런 걸 안 사 입고, 그러니까 딴 걸 이제 줄이겠죠. 이거는 원래 이제 해당 사항은 없었으니까. 어떤 걸 줄이냐면은 기름값이 너무 많이 올랐네. 지하철을 타자. 물가가 좀 많이 올랐네. 이번에 좀 이제 옷을 쇼핑을 하고 싶은데 물가도 많이 올랐고, 나이키 신발, 뭐 아디다스, 뭐 아식스 다음에 살까 하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규모 자체가 축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만한 게 있었으면은 기존에 그냥 이제 명품 사는 사람들은 그대로인데 조금씩 이제 줄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물가는 오르지만 전체적인 이제 매출은 줄어드는 그런 이제 쪼그라드는 침체, 그걸 이제 우려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일단은 시장은 이미 빠진 상태고 자이언트 스텝이라는 악재도 좀 나왔잖아요. 그런 악재가 좀 이제 나온 이상, 그리고 지난주 목요일 바닥을 어느 정도 이제 확인을 해 주었죠. 2306포인트. 여기가 이제 바닥으로 좀 인식이 되고 있는데 한동안은 여기가 중요할 것 같아요. 제가 일정에 대해서 좀 이제 써드렸는데 7월 달에도 이제 FOMC 회의가 있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 상황은 자이언트 스텝이라는 건 일단 한방 우리는 맞았습니다. 근데 예전에 이거를 제가 무역전쟁 때도 좀 이제 예를 들어가지고 설명을 좀 드리자면은 이때가 무역전쟁이 발발했을 때예요. 그리고 처음에 본격적인 전쟁을 시작했을 때, 그 다음에 휴전하고 나서 2차전 할 때, 그 다음에 이제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고 최악으로 치닫을 때 한번 이제 저점을 깨주는 패턴이 나오는데 하락에 대한 폭은 점점 줄어들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은 여기에서 지지선을 깰 수도 있지만은 어느 정도 횡보를 하다가 깨줄 거라는 거. 그러니까 FOMC 일정을 좀 이제 앞둔 상태로 여기에서 이제 박스권의 움직임이 나오다가 뭐 한번 깨줄 수가 있고, 아무튼 여기에서 이제 횡보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신용매물 같은 경우에도 악성 매물이 한번 정리가 됐기 때문에 미친듯이 막 1900포인트, 2000포인트까지 내려가는 일은 뭐 단기간 동안은 없을 겁니다. 자이언트 스텝도 나왔고, 그런데 뭐 자이언트 스텝이 일단 7월 말에 있다고 하니까 준비는 이제 박스권, 여기 지지 라인이 중요하겠죠. 여기하고 그리고 전에 지지대가 지금 저항으로 변했으니까 2306포인트하고 2306포인트에서 21선 부근 요 사이에서 좀 이제 흐름이 나온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일단 당연히 기술적인 거고, 앞으로 좀 이제 봐야 될 주식은 시장의 대응법을 제가 말씀드린다고 했잖아요. 앞으로 시장의 대응법은 그냥 이제 매수를 그냥 해야 될 종목이랑 매수를 하지 말아야 될 종목, 여기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 좋은데, 오늘같이 좀 이제 평화로운 시장에서도 현대사료라든지 뭐 한일사료라든지, 그러니까 이런 종목은 애초에 종목 취급을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인플레이션 중에 곡물 관련주로 얽힐 수 있는 것들, 이거는 이제 걸러버리는 게 좋겠죠. 걸러버리는 거.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은 이 인플레이션과 금리로 인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을 사야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도 올라가는 것들이 많죠. 최근에 뭐 원자재 관련주가 뭐 이제 ETF로 편입되면서 오늘도 좀 이제 강세를 보여주었는데, 최근에 이렇게 올라간 차트들은 굉장히 많을 겁니다. 현대사료, 뭐 한일사료, 팜스토리, 고려산업. 그러니까 당분간은 이제 뭐 FOMC 회의 일정을 앞두고 푸틴하고 젤렌스키 만나서 이제 각 국가가 뭐 회담을 하겠죠. 아무래도 이제 중재를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당연히 우크라이나의 편은 들지만, 지금 유럽이나 다른 국가는 원자재 요 가격 때문에 거의 시위 같은 게 일어나고 있어서 최대한 빠르게 휴전을 바라고 있을 겁니다. 근데 최근에 오늘까지만 해도 뭐 러시아가 뭐 우크라이나를 공격해가지고 뭐 창고 같은 것도 이제 부숴버리고, 단기간에 종결이 뭐 되진 않겠죠. 저도 빨리 전쟁은 끝났으면 좋겠는데, 그 사이에서 앞으로 인플레이션 있죠. 인플레이션 관련주는 이제 하락 추세가 나올 거지만 거기에서 이제 중간중간
한 번씩 이제 파동을 줄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제 하락 추세가 나오는데 떨어지면 오르고 떨어지면 올라가고, 근데 그 와중에서 고점하고 저점은 점점 더 이렇게 낮아지는 그런 패턴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 한번 참고해 주시고, 앞으로 좀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될 종목은 좀 이제 건설주 라인이겠죠. 우크라이나 그 재건 쪽, 데모라든지 뭐 해인이라든지 DY 파워, 그리고 예전에 그 세종시 관련주, 세종시 그리고 뭐 용산, 뭐 부동산 정책주 있죠. 요걸로 얽혔던 이제 건설주가 오늘 크게 올라졌죠. 뭐 일성건설이라든지 신원종합개발이라든지 그리고 뭐 자연과 환경이라든지 뭐 이화공영, 그러니까 요런 게 나중에 재건주로 뭐 간판을 바꾸고 올라갈 수 있다는 거 한번 이제 체크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앞으로 이제 건설주는 인플레이션 관련주들이 이제 하방인데 얘네는 이제 조정을 받으면서 계단식으로 캐터필러 관련주가 올라갈 수 있겠죠. 근데 일단은 지금 상황에서 인플레이션에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으로 매매를 좀 해야 되는데,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 최근에 좀 이제 메이저 수급이라고 불리는 뭐 기관이라든지 외국인이라든지 좀 시장에서 많이 이탈을 해주고, 지지난주부터 뭐 기관은 좀 들어오던데 걔네가 좀 이제 집중적으로 사고 있는 게 중공업 계열입니다. 왜 그런가 하니 치솟는 유가의 친환경 선박, 시계 바늘이 이제 더 빨라진다,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얘네들도 보면은 엄청나게 수주를 하는 거예요. 이중 연료 추진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고, 이것뿐만이 아니고 모든 조선사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한국조선해양, 현대중공업도 뭐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국제유가가 올라가면은 어떤 게 좋냐면은, 보통 바다에 그 떠있는 공장, 축구장 크기의 3배였나요? 아무튼 그게 쉘 FLNG라고, 바다에 이제 뭔가를 이제 꽂으면은, 바다에 뭔가를 꽂으면은 이제 불순물을 걸러주고 그 바다에 있는 그 석유 그리고 이제 자원만 이렇게 채취를 하는 건데, 최근에 국제유가가 올랐기 때문에 그걸 채취할 이제 명분 같은 게 생긴 거죠.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중에서도 올라가는 것들은 수혜를 충분히 받을 수가 있다는 거. 한국조선해양도 뭐 7,500억 원 규모 건조 계약을 뭐 맺었다고 하죠.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수급이란 걸 한번 봐야 되는데, 삼성중공업도 보면은 기관이 1개월 사이에 계속해가지고 순매수 행진을 이어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락장에서도 굉장히 뭐 잘 버텨줬다는 거예요. 계속해가지고 이제 사고 있죠. 근데 주가는 뭐 크게 올라가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현대중공업 한번 봐야겠죠. 안 볼 수가 없으니까.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수주로 인해서 1개월 동안 그렇게 이제 좀 이탈이 심한 와중에 그래도 지속적으로 수급이 계속 들어오는 종목들, 그게 보통 이제 조선주거든요. 이것뿐만이 아니고 한국조선해양도 뭐 마찬가지예요. 최근에 바닥을 기고 있는데 계속해가지고 이제 매수세가 들어오는 게 이제 확인이 되실 겁니다. 그러니까 주민왕 어플에 어제 제가 뭘 올려드렸냐면은 한국, 그러니까 이제 선박에 들어가는 그 엔진을 그 생산하는 기업을 제가 올려드렸습니다. 공식 추천주도 제가 좀 이제 올려드렸는데, 오늘도 이제 거기에 대한 연장선으로 앞으로 기관이 싹쓸이에서 매집하는 그 종목의 그 수혜가 될 수 있는 종목을 제가 어플에 그 공개를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해가지고 수급이 들어온다는 거는, 그리고 주가가 아직 많이 오르지 않았다는 걸 감안하면은 충분히 이제 수익 실현을 하는데 뭐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종목이 좀 이제 궁금하시거나 좀 이제 시황이라든지 좀 솔루션이 필요하신 분들은 여기 어플 다운 받으셔가지고 좀 이제 종목에 대한 좀 이제 참고 그런 거 얻어가셨으면 좋겠고, 시장이 최근에 그 많이 힘들어가지고 많은 분들이 좀 이제 지치셨을 걸로 이제 생각이 되지만, 결국에 시장은 오르면 또 오른 만큼 떨어지고, 떨어지면은 많이 떨어지면은 또 이제 많이 떨어진 만큼 올라가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 시장도 급등이 좀 많이 나오고 있죠. 좀 이제 소형주 같은 그런 경우는 좀 손실이 크다고 해도 나중에 올라갈 때는 굉장히 크게 올라가는 경향이 있으니까, 인플레이션 관련주가 평소에 그 주목을 못 받다가 러우 전쟁으로 주목을 받았듯이
앞으로 시장에서 어떤 재료가 터질지 모르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종목이 그 테마의 대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무튼 지금 시장 잘 이겨 나가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여기에서 뭐 어렵거나 좀 이제 솔루션 필요하신 분들은 다운 받으셔가지고 많은 정보 얻어가시기 바라고요. 아무튼 개인 투자자분들 모두 화이팅입니다. 앞으로 뭐 항상 시장도 뭐 어렵고 항상 우리의 뜻대로 가진 않겠지만은 결국에 우리는 그 지수를 맞추는 게 아니고 앞으로 오를 기업만 맞추면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선물 옵션을 투자하는 게 아니니까. 아무튼 다들 화이팅 하시고 꾸준한 수익으로 여러분들 대박 나시기 바랍니다. 저는 명품 주식을 찾는 주식강의연구소 신대표였고요.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